철옹성같이 단단해 보였던 세조의 왕권이지만 세조 말년이 되자 여기에 크게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시해의 난이 일어난 건데요. 세조는 재위 기간 내내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고 공신들을 크게 신임하며 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시해의 난이 일어나자 이 두 가지가 모두 깨지고 말죠. 사실 백성들의 고통은 난을 일으킬 정도로 극에 달했으며 세조는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신숙주와 한명회를 감옥에 가둬버릴 정도로 그들에 대한 신뢰가 약했음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이시해의 난은 기반이 약했던 탓에 쉽게 진압되긴 했으나 세조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고 맙니다. 바로 너무 세진 공신 세력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고민이죠. 이시해의 난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나라에서 칙서가 도착합니다. 건주 여진을 공격하려 하니 조선은 이들의 배후를 막던가 아니면 같이 협공하라. 내용인즉슨 명나라가 북원과의 대립으로 인해 북쪽에 힘을 많이 쏟자 건주위 지역의 여진족 족장 이만주가 이 틈을 타 요동을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선 급히 군사를 보내 이만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이만주가 조선 쪽으로 도망칠 것을 염려해 조선이 미리 사람을 보내 이만주의 퇴로를 막던가 아니면 나와서 같이 싸우라는 명령을 한 건데요. 앞서 세종편에서 살펴봤듯 이만주는 세종 시절부터 조선을 괴롭힌 유명한 여진족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수차례 대군을 일으켜 여진족 정벌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여진족이 손살같이 도망치는 바람에 항상 성과 없이 돌아왔고 이후 세종은 대군을 일으키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으니 정벌보다는 지역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따라서 명나라의 서신을 받은 세조는 정벌군 사령관으로 앞서 이시해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강순을 임명하면서 그에게 당부합니다. 명나라가 여진을 공격하려 하니 이때 함께 공격하도록 하라. 그러나 먼저 공격해서 공을 세우려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진족에서도 이미 공격받을 걸 알고 흩어져 숨어버렸을 텐데 괜히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가 성과를 못 올리게 되면 명나라 장수는 조선의 군사가 먼저 쳐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탓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경은 욕심내지 말고 조심히 군사를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 후 계획대로 강수는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만주를 공격하기 위해 건주 여진을 쳐들어갔는데 원래 세종이 그리도 잡으려 했을 땐 손살같이 도망치던 이만주가 떡하니 본진과 함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만주는 명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피는 데 집중하느라 조선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이만주와 함께 적 200여 명을 죽이며 조선은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건주 여진 세력은 크게 약화되어 한동안 힘을 못 쓰고 살았는데 100여 년이 지나 이 건주 여진 출신이 재기하여 다시 명나라에 반격을 가하니 그가 바로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입니다. 앞서 벌어졌던 이시해의 난으로 인해 세조에겐 큰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구공신 세력인 한명회와 신숙주의 힘이 너무 세졌단 걸 깨달은 건데요. 따라서 세조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신진 세력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때 세조의 눈에 들어온 이들이 바로 이시해의 난을 진압한 적개공신이었습니다. 문신들로 구성된 구공신 세력과 달리 적개공신의 핵심 인물은 구성군, 남이, 강순, 어유소, 유자광 같은 무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구성군과 남이는 종친이기도 했으니 세조에겐 이보다 마음에 드는 자들이 없었겠죠. 이들 중 특히 구성군과 남이를 총애하던 세조는 얼마 후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는데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에 남이를 5위 도총관에 임명한다. 구성군은 25살에 무과에 급제해 26살에 이시해의 난을 평정하며 병조판서에 임명되었고 27살엔 무려 영의정에 올랐으니 이보다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에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바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겁니다. 세조는 이때 이미 5, 6년 된 종기를 앓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대부들은 기본 교양으로 의술을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왕이나 대신 중에는 웬만한 병으론 의원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조도 이 때문인지 의원을 잘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세조는 병상에 눕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조는 갑자기 원상제 도입을 선언하는데요.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등 17명의 대신들을 원상에 임명하니 원상들은 사교대로 돌아가며 세자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라. 여기서 원상이란 조선 시기의 임시 벼슬 중 하나로서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를 맡아 다스리던 직책을 말합니다. 대신이 왕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라. 뭔가 의정부 서사제랑 비슷한 느낌 나지 않나요? 앞서 세조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서사제는 절대 안 된다며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고, 또 최근엔 구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 세력에게 힘을 밀어주고 있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다시 구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원상제를 도입한 걸까요? 말년의 세조는 구공신 세력의 힘이 너무 세졌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 세력을 키웠으나 갑작스레 죽음에 임박하자 오히려 갑자기 큰 힘을 얻은 신공신 세력이 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신숙주와 한명회는 권세는 부릴지라도 왕위를 넘보는 자는 아니라는 판단에 다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닐까요? 더욱이 세자의 아내는 이미 죽긴 했지만 한명회의 딸이었으니 한명회가 그를 향해 칼을 겨눌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렇게 급하게 원상제를 실시한 세조는 얼마 안 있어 세자에게 보위를 넘겨주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8대 임금 예종입니다. 그리고 세조는 왕위를 넘겨주고 나자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세조는 죽기 전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은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겨 과거 왕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력과 비용으로 산릉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많은 면에서 태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자주 비교되곤 하지만 항상 태종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일단 태종은 왕위를 쟁취하는 과정에 이복 형제는 죽였지만 친형제는 살려두었던 반면 세조는 친형제도 가차없이 죽이는 냉혈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엔 둘 다 왕권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폈으며 항상 민생 안정을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세조 땐 이시의 난이 일어나는 등 실제로 백성들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신을 대하는 자세도 둘이 사뭇 달랐는데 태종은 후일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 세력을 모두 제거한 반면 세조는 아예 공신과 외척 세력을 한데 묶어 이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해줬죠. 그리고 이들이 훗날 훈구파가 되어 조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많은 이들이 세조를 평가할 때 이 점에서 엄청난 혹평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조는 13년 3개월의 재위 끝에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턴 조선의 제8대 임금 예종에 대해 알아봅시다.